건물은 이끼로 얼룩진 회색 돌로 지어졌고 높은 중앙부와 양쪽으로 뻗은 두 개의 굽은 부속 건물 모양이 마치 개의 집게발 같았다. 한쪽 건물의 창문은 깨지고 나무 판자로 막혀 있었으며 지붕은 일부 무너져 황폐한 모습이었다. 중앙부는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였지만 오른편 건물은 상대적으로 최신식이었고 창가의 블라인드와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연기로 보아 가족이 거주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끝 벽면에는 비계가 세워져 있었고 석재가 뜯어진 상태였지만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인부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잔디밭을 천천히 오갔고 창문 바깥쪽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본인이 전에 거처로 쓰던 방이 여기고 가운데가 언니 방, 본 건물 옆이 로일럿 박스의 방이겠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요새 가운데 방을 쓰고 있죠. 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러신 것이겠죠. 그나저나 저쪽 끝벽은 그렇게 급하게 수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혀 없었죠. 그건 저를 방에서 내쫓기 위한 구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좁은 부속 건물 반대편으로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로 이 세 개의 방이 연결되는군요. 거기에도 창문은 당연히 있겠죠? 네, 하지만 아주 작아요.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아요. 그리고 밤에는 둘 다 문을 잠그셨으니 문 쪽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자, 이제 당신 방으로 가서 창문을 잠가주시겠어요? 스토너 양은 그렇게 했고 홈즈는 열린 창문을 통해 신중히 조사한 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덧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칼을 넣어 빗장을 들어올릴 만한 틈조차 없었다. 그런 다음 돋보기로 경첩을 살펴보았지만 쇠로 만들어진 경첩은 모두 건물 벽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가 난처한 듯 턱을 긁으며 말했다. 내가 세운 가설에는 확실히 들어맞지 않은 부분이 있군. 이 덧문이 잠겨 있다면 아무도 통과할 수 없어. 안쪽에 다른 단서가 있는지 봅시다. 세 개의 침실로 통하는 하얗게 회칠한 복도로 작은 옆문이 나 있었다. 홈즈는 세 번째 방은 건너뛰고 곧바로 두 번째 방, 즉 스토너 양이 최근 머물고 있는 그녀의 언니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낮은 천장과 떡 벌어진 벽난로가 있는 소박한 작은 방이었는데 오래된 시골집 양식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서랍장이, 다른 쪽에는 좁은 흰 이불이 덮인 침대가, 창문 왼쪽에는 화장대가 있었다. 이 가구들과 작은 고리버들 의자 2개, 가운데 윌튼 카펫 한 장이 그 방에 있는 가구 전부였다. 둘레 마루판자와 벽 패널은 갈색의 좀먹은 오크나무로 너무 오래되고 변색되어 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의자 하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조용히 앉아서는 두 눈을 이리저리 위아래로 굴리며 방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폈다. 저 종은 어디로 연결돼 있나요? 그가 마침내 침대 옆에 축 늘어진 굵은 종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종줄 끝 테슬 장식은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가정부 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물건보다는 새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불과 2년 전에 설치한 것이에요. 언니가 설치해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요, 언니가 쓰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늘 필요한 건 직접 해결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저기에 그런 멋진 종줄을 달아놓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몇 분만 시간을 주시면 이 바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들고 엎드려서는 바닥 판자 사이의 틈을 꼼꼼히 살피며
앞뒤로 기어다녔다. 그런 다음 방 벽면에 붙은 나무 장식을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침대로 가서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고는 벽을 따라 시선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침내 그는 종줄을 손에 쥐고 세게 잡아당겼다. 이거 가짜잖아요. 그가 말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전선에 연결조차 안 돼 있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종줄이 환기구 바로 위에 있는 고리에 그냥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말도 안 돼. 전 지금까지 몰랐어요. 정말 이상하군. 홈즈가 종줄을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이 방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한두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얼마나 멍청했으면 외부 공기를 통하게 하는 환기구를 설치할 때와 똑같은 노력을 들여 이 방의 환기구를 다른 방과 연결되도록 만들었겠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스토너 양이 말했다. 종줄을 단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한 일이겠죠? 홈즈가 말을 받았다. 네, 그 무렵에 자잘한 변화가 몇 개 있었죠. 정말 흥미롭군요. 가짜 종줄에 환기 기능이 없는 환기구라니. 스토너 양, 이제 안쪽 방을 조사해 봅시다. 그림스비 로일럿 박사의 방은 의붓딸의 방보다 컸지만 마찬가지로 검소하게 꾸며져 있었다. 간이 침대, 대부분 전문서적으로 가득 찬 작은 책꽂이, 침대 옆 팔걸이 의자, 벽에 기댄 평범한 나무 의자, 둥근 탁자, 그리고 큰 철제 금고 정도가 눈에 띄었다. 홈즈는 천천히 방을 돌며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다. 여기 뭐가 들었죠? 그가 금고를 두드리며 물었다. 의붓 아버지의 사업 관련 서류예요. 오, 그럼 안을 보셨군요? 한 번 봤어요. 몇 년 전에요. 서류로 가득 차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 고양이 같은 건 없나요? 아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인가요? 이걸 보세요. 그가 금고 위에 놓인 작은 우유 접시를 집어들었다. 아니요. 우린 고양이를 안 키워요. 하지만 치타와 개코 원숭이는 있죠. 아, 그렇죠. 치타는 그냥 큰 고양이나 마찬가지여서 우유 한 접시만 먹고는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는 나무 의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리를 세심하게 살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군요. 그가 일어서며 돋보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이런,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군요. 그의 눈에 띈 물건은 침대 한쪽 구석에 걸린 작은 개 끈이었다. 그러나 그 끈은 동그랗게 말려있고 묶여있어 채찍끈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평범한 끈이군. 하지만 왜 묶어놨는지는 모르겠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니겠지? 아, 이런 말세군요. 똑똑한 사람이 좋은 머리를 범죄에 저지른 데 쓰면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이제 충분히 본 것 같군요, 스토너 양. 허락하신다면 잔디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나는 셜록의 얼굴이 그토록 어두워지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인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잔디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만 스토너 양도 나도 셜록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그를 방해하지 않았다. 스토너 양, 그가 말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을 꼭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이 사안은 잠시 망설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해요. 제 말에 잘 따라주시느냐의 여부에 따라 당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선생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자, 우선 왓슨과 제가 당신의 방에서 오늘 밤을 지내야겠습니다. 스토너 양과 나는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다. 네, 그래야 합니다. 제가 설명하죠. 저게 마을 여관인 것 같습니다만. 네, 크라운 여관이에요. 좋습니다. 여관에서 당신 창문이 보일까요? 물론이죠. 의붓 아버지가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방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가 밤에 방으로 쉬러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창문에 덧문을 열고 걸쇠를 푼 다음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용으로 램프를 거기에 놓아두세요. 그리고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모두 챙겨 이전에 사용하던 방으로 조용히 옮기세요. 수리 중이지만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거기서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선생님은 뭘 하시려는 건가요? 저희는 오늘 밤 당신 방에 머물면서 당신을 놀라게 했던 소리가 뭔지 수사할 겁니다. 홈즈 씨,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군요. 스토너 양이 셜록의 소매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언니가 무엇 때문에 죽은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언니가 뭔가에 깜짝 놀라 사망하게 된 건지 정도는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더 실체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토너 양, 이제 저희는 슬슬 가봐야겠군요. 로일러 박사가 돌아와서 우리를 보기라도 하면 지금까지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용기 내시고요. 제가 말한 대로 해주시면 곧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셜록 홈즈와 난 별 어려움 없이 크라운 여관에서 침실과 거실을 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위층에 머물렀고 창문에서 에비뉴 게이트와 스토크 모란가의 저택에서 사람이 사는 쪽 건물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그림스비 로일러 박사를 태운 마차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마차를 모는 작은 소년의 옆자리에 박사의 커다란 덩치가 불쑥 솟아 있었다. 그 소년은 낑낑대며 무거운 철문을 열었고 로일러 박사가 쉰 목소리로 소년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주먹을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륜마차가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우리는 응접실 중 하나의 램프가 켜진 듯 나무들 사이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왓슨, 알고 있나? 밀려드는 어둠 속에 함께 앉아있을 때 홈즈가 내게 말했다. 오늘 밤 자네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 약간의 가책을 느낀다네. 위험할 가능성이 확실히 있거든. 내가 도움이 되겠나? 너무나 큰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 나도 가겠네. 고맙군. 자네가 방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분명 그 방에서 자네는 나보다 더 많은 걸 관찰한 게로구만. 아닐세. 하지만 내가 추론을 조금 더 했을 수는 있지. 내가 본 걸 자네도 다 봤네. 종줄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보지 못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것인지 난 솔직히 상상하기 어렵더군. 환기구도 봤나? 봤지. 하지만 방과 방 사이에 작은 구멍 하나 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지. 쥐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지 않았나? 난 스토크 모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방 사이에 환기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지. 이런, 홈즈. 그래, 헬렌 양이 언니가 로일러 박스의 시가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나? 그 말은 당연히 두 개의 방 사이에 통로가 있다는 걸 암시하지. 작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검시관 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됐을 테니까. 그래서 난 환기구가 있을 거라 짐작했지. 하지만 그게 무슨 해가 될 수 있나?
적어도 시점이 묘하게 들어맞았지. 환기구가 만들어지고 줄이 매달리고 침대에서 자던 숙녀가 죽었으니까. 이상하지 않나? 난 아직 거기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침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못 봤나? 못 봤는데? 침대는 바닥에 고정돼 있었어. 그런 식으로 고정된 침대를 본 적이 있나? 그렇다고 할 수는 없군. 줄리아는 침대를 움직일 수 없었어. 침대는 환기구에서 종줄이 드리워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항상 같은 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걸세. 종을 당기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종줄을 그냥 밧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네. 홈즈! 나는 소리쳤다. 자네가 말하려는 게 뭔지 막연하게나마 알 것 같네. 교묘하게 기획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제때 잘 온 것 같군. 충분히 교묘하고 소름 끼치지. 의사가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단연 최악의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뻔뻔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그쪽 방면으로는 파머와 프리차드보다 더 악랄한 놈들은 없었어. 하지만 이자의 수법은 더 깊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 허나 우리가 그자보다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왓슨, 오늘 밤 우리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 조용히 담배나 피우면서 적어도 몇 시간 동안만큼은 기분이 좋아지는 쪽으로 생각해보자고. 9시경 나무들 사이에 불빛이 꺼지고 저택 방향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2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그리고 11시 정각. 갑자기 우리 바로 앞쪽에서 밝은 불빛 하나가 반짝 나타났다.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야. 홈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가운데 창문 쪽에서 보내는 신호야. 우리가 나갈 때 홈즈는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늦은 시각에 지인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고 거기서 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우리는 어두운 길 위에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노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며 암담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비추고 있었다. 영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낡은 정원 담장에는 수리가 되지 않은 구멍들이 여기저기 벌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무 덤불 사이를 지나 잔디밭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월계수 덤불에서 뭔가 흉하게 일그러진 아이 같은 물체가 튀어나와 온몸을 뒤틀며 잔디밭 위로 내려앉았다가 획 내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맙소사! 나는 속삭였다. 봤나? 홈즈도 순간 나만큼 깜짝 놀란 듯했다. 흥분한 나머지 그의 손은 내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그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대단한 집구석이군. 그가 속삭였다. 저건 개코 원숭이야. 나는 박사가 키운다는 기괴한 애완동물들을 잊고 있었다. 치타도 있었다. 어쩌면 언제든 우리 어깨 위로 뛰어오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솔직히 홈즈를 따라 신발을 벗고 살금살금 방 안으로 들어온 뒤에야 마음이 한결 놓였다. 홈즈는 조용히 덧문을 닫고 램프를 탁자 위로 옮긴 다음 이리저리 방을 둘러보았다. 낮에 우리가 본 그대로였다. 그런 다음 그는 다가와 양손으로 나팔 모양을 만들어 내 귀에 대고 다시 한번 속삭였는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소리가 아주 약간이라도 나게 되면 우리 계획이 틀어지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여 알았다는 표시를 했다. 불 켜지 말고 앉아 있어야 해. 박사가 환기구멍을 통해 불빛을 볼 수도 있을 테니까. 난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잠들지 마. 자네 목숨이 걸린 일일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으니까 총을 준비해둬. 난 침대 쪽에
자넨 저 의자에 앉도록 하지. 나는 리볼버를 꺼내 탁자 모퉁이에 올려두었다. 홈즈는 길고 가느다란 지팡이 하나를 가져와 침대 옆에 두었다. 그 옆에는 성냥갑과 몽땅초를 놓았다. 그리고는 램프를 끄자 우리는 어둠 속에 잠겼다. 그 무서웠던 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숨소리조차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만 내 곁 몇 걸음 안에 내 친구 홈즈가 눈을 부릅뜬 채 앉아있다는 걸. 그 역시 나와 같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덧문에 가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밖에서는 이따금 밤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은 우리 창가 쪽에서 길게 고양이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치타가 진짜로 밖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15분마다 울려 퍼지는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그 1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12시가 지나고 1시, 2시, 3시가 지나도 우리는 곧 벌어질 일을 대비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 기다리고만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환기구 쪽에서 섬광 같은 빛이 스쳐 지나가다가 곧바로 사라졌다. 타는 기름 냄새와 달궈진 금속 냄새가 뒤이어 진하게 풍겨왔다. 옆방 누군가 손전등을 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엔 다시 조용해졌지만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30분 동안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주전자에서 작은 증기가 끊임없이 새어나온 듯한 아주 부드럽게 뭔가를 달래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홈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성냥을 그어 들고는 종주를 향해 지팡이로 미친 듯이 내리쳤다. 보이나 왓슨? 그가 소리쳤다. 보이나?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홈즈가 불을 붙인 순간 난 낮고 또렷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지만 갑작스런 불빛이 피곤해 지친 내 눈을 파고들어 내 친구가 그토록 미친 듯이 내려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죽음처럼 창백하고 공포와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다. 홈즈는 내리치던 것을 멈추고 환기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내가 여태껏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더니 고통과 공포, 분노가 뒤섞인 쉰 듯한 절규로 바뀌었다. 마을에서 그리고 심지어 먼 교구 목사관에서도 그 비명 소리에 잠자던 이들이 잠에서 깼다고 했다. 그 소리에 우리는 모골이 숙면해져 서로를 바라보았다. 소리가 처음 들렸던 그 지점에서 마지막 비명 소리가 사그라들 때까지. 이게 다 뭔가? 나는 헐떡이며 말했다. 다 끝났다는 뜻이지. 홈즈가 대답했다.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 모르겠군. 총을 챙기게. 로일러 박사의 방으로 들어가 보자고. 엄숙한 얼굴로 그는 램프에 불을 붙이고는 복도를 따라 앞장섰다. 그는 방문을 2번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손잡이를 돌려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권총을 손에 든 채로 말이다. 우리 눈에 들어온 광경은 너무나 기이했다. 탁자 위에는 뚜껑을 반쯤 연 손전등이 있었고 그 빛이 살짝 열린 철제 금고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탁자 옆 나무 의자에는 그림스비 로일러 박사가 긴 회색 가운을 입은 채 앉아 있었는데 맨발에 뒤가 없는 터키식 빨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낮에 봤던 그 짧은 자루에 긴 끈이 달린 채찍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위로 치켜들고 천장 구석을 무서운 눈으로 뻣뻣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기묘한 노란 띠가 둘러져 있었는데 갈색 점박이가 있었고 머리에 꽉 조여져 있는 듯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저 띠! 얼룩무늬 띠! 홈즈가 속삭였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그의 기이한 머리 장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머리카락 사이에서 역겨운 뱀의 네모진 머리와 부푼 목이 치솟았다. 늪지 독사다! 홈즈가 소리쳤다. 인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이야. 물린 지 10초 만에 죽은 거야. 폭력은 결국 폭력으로 돌아오고 음모를 꾸민 자는 자신이 판 구덩이에 빠지는 법이지. 이놈을 우리에 넣고 스토너 양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 경찰에 알리도록 하지. 홈즈는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박사의 무릎 위에서 재빨리 개끈을 집어들더니 박사의 이마 언저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머리에 올가미를 씌워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팔을 쭉 펴서 뱀을 들어 철제 금고에 던져놓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것이 바로 스토크 모란의 그림스비 롤럽 박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다. 겁에 질린 헬렌 양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녀를 아침 기차로 헤로우에 사는 마음씨 좋은 이모에게 어떻게 데려다 주었으며 느려터진 공식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롤럽 박사가 위험한 애완동물을 경솔하게 다루다가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는 결론을 내게 됐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해서 안 그래도 긴 이야기를 더 길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홈즈는 그 사건에 대해 내가 미처 몰랐던 내용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가 말했다. 완전히 엉뚱한 결론을 내고 있었는데 자네도 알겠지만 이 사건은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네. 집시들의 존재와 가엾은 숙녀가 사용한 띠라는 단어는 성냥불을 밝히는 순간 그녀가 얼핏 본 장면을 묘사할 의도에서 쓴 거였겠지만 내가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추리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방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창문이나 문을 통해서 위협이 닥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마자 난 즉시 내 추리를 수정했고 그건 잘한 일이었지. 내가 이미 자네에게 말했듯이 내 관심은 곧바로 저 환기구와 침대로 내려오는 종줄로 향했지. 그게 가짜고 침대가 바닥에 고정돼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구멍을 통과해 침대로 오는 무언가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그 밧줄이라는 의심이 들었어. 뱀이라는 생각이 즉시 떠올랐고 의사가 인도산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과 접목하자 내 추리의 방향이 맞다는 느낌이 들었네. 어떤 화학 검사로도 발견할 수 없는 독의 형태를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동양에서 교육을 받은 영리하지만 무자비한 자가 충분히 할 만한 생각이야. 독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 역시 그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이었을 거야. 독리가 박혔던 자리에 생긴 작은 구멍 2개를 식별해낼 수 있을 정도라면 그 검시관은 눈이 아주 밝은 거겠지. 그 다음엔 휘파람 생각이 났어. 물론 박사는 아침 햇살에 비춰 사물을 피해자가 식별할 수 있기 전에 그 뱀을 다시 불러들여야 했겠지. 아마도 우리가 봤던 우유를 이용해서 부르면 그에게 돌아오도록 훈련시켰을 거야. 그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각에 그 뱀을 환객으로 집어넣었겠지. 뱀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침대에 내려앉을 거라고 확신한 채 말이야. 뱀이 침대에 있는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안 물 수도 있겠지. 어쩌면 일주일 내내 매일 밤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희생양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겠지. 난 박사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결론을 내렸지. 그가 환기구에 닿으려면 의자 위에 서야 했으리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금고, 우유 접시, 채찍고리를 보자 남아있던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어.
스토너 양이 들었다는 그 쇠에 부딪히는 소리는 분명 의붓 아버지가 금고문을 황급히 닫으면서 그 안에 살던 그 끔찍한 짐승을 가두면서 난 소리였겠지. 일단 마음을 정한 뒤에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네 알지 않나? 자네도 들었겠지만 그 동물이 쉭쉭거리는 소리를 난 들었고 즉시 불을 켜고 공격했지. 그래서 그 뱀이 환기구를 통해 쫓겨났던 게로군. 그리고 동시에 반대편에 있던 주인에게로 향하게 된 셈이지. 내가 지팡이로 내리쳤던 것이 몇 번 뱀에게 명중했고 그래서 약이 잔뜩 오른 뱀이 왔던 길로 돌아가다가 제일 먼저 본 사람에게 덤벼든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난 간접적으로나마 이 로일럿 박사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셈이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 같지는 않네.